자, 이제까지 우리가 문법 요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공부를 했죠. 오늘은 부정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부정 표현의 개념과 종류, 또 부정 표현을 쓸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 표현의 개념은 어디서 잘 나와 있냐면요. 교과서 126쪽 첫 번째 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동작이나 행위, 상태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표현을 부정 표현이라고 한다. 교과서 126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부정 표현에 뭐가 되냐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표현. 자,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요. 세 가지로 나와 있죠. 표현하는 방법이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또 말다를 사용해서 부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짧은 부정문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면 안과 못을 사용합니다. 자, 안이라는 것은 문장 성분으로 부사죠. 부사라는 건 뭐냐면 용언을 수식해 주는 게 부사인데요. 안 한다, 못 한다, 뒤에 있는 한다라는 용언을 수식을 해주죠. 이 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니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모임에 안 갔다. 짧죠? 못 갔다. 짧은 부정문입니다. 이걸 긴 부정문을 하려면 자, 안타나 이거 아니하다의 준말이 안타예요. 그래서 니은 히읗이죠. 니하다. 그 다음에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쓰는데 이런 거는 뭐냐? 부정을 나타낸다. 부정용언이라고 합니다. 동사나 형용사. 부정용언이죠. 용언을 쓰기는 것인데요. 그냥 이것만 오진 못하죠. 뒤에 연결어미가 오게 되죠. 연결어미, 이 용언하고 이 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사용됐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되는데요. 나는 모임에 가지 아니했다. 안부정보다 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뒤에는 아니했다의 준말, 안 왔다. 그 다음에 나는 모임에 가지 못했다. 역시 못을 사용하는 거, 못 갔다보다는 말이 길죠. 그래서 긴 부정문이 되는데 역시 뭐냐? 뭐뭐지 못하다랑 호응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다 같은 경우는요. 말다, 이거는 명령문에 어울리는 말이죠. 자, 명령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유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령을 하는 뜻을 나타내. 명령을 하는 것은 형용사에 어울릴까요? 동사에 어울릴까요? 형용사에는 어울릴 수가 없죠. 형용사에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어지진 못하죠. 그래서 동사에 어울립니다. 오늘은 모임에 가지 마라. 명령문이죠. 그래서 말다를 사용해서 부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삼촌이 짐을 든다. 이거는 부정어가 사용이 안 돼서 긍정 표현입니다. 그런데 천하장사가 짐을 안 든다. 아니라는 것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 차이점이 있어요. 안 든다라는 거는 뭐예요? 천하장사는 분명히 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죠. 그런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에 의한 부정문이 안부정문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짐이 너무 무거워 꼬마가 짐을 못 든다. 자, 꼬마는 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정 표현은 못을 사용해서 꼬마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에 의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능력에 의한 부정. 그래서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의 차이점은 의지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안이 쓰이고
의지하는 상관없이 능력에 의한 것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못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바로 요거는 천하장사가 짐을 안 든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문이다. 즉, 안 부정문은 주체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 별표는 요거죠. 짐이 너무 무거워 꼬마가 짐을 못 든다라는 문장은 능력이 되지 않아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래서 못부정문은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아이예요. 선생님께서 너 숙제 왜 안 왔어? 그러면 저 안 해왔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나 선생님 저 숙제를 못 해왔어요. 왜? 능력에 의한 것이죠. 자, 능력 부족에 의한 것 말고도 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어제 집에 큰일이 생겼어.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집에 큰일이 나서 숙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 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부정문은 능력 부족이나 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부정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긴 부정문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쓰일 수 있지만요. 짧은 부정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봐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 긴 부정문이죠. 성실하지 못하다, 뭐뭐지 않는다, 뭐뭐지 못하다 쓰는 것은 안과 못에 의해서 못보다는 어때? 글씨가 길죠. 그래서 긴 부정문인데 이건 성립이 되는데 안 실패한다, 못 성실하다 이거는 짧은 부정문이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부정의 경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조사를 써서 부정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 긴 부정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자유롭다는 거하고 보조사를 써서 그 범위죠. 부정의 범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희가 밥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밥을 먹지 않은 것을 영이라는 사람에게 한한 것인지 아니면 밥인지 먹는 핵인지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영희가 밥을 먹지 않았다가 영이라고 본다면 어떤 경우야? 다른 사람은 밥을 먹고 영희가 밥을 안 먹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영희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건 먹었는데 먹은 사람은 영이야. 그런데 다른 건 먹고 밥을 안 먹었다는 의미. 그 다음에 먹는 행위조차를 안 했다는 얘기. 영희가 밥을 먹지 않았어.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영희는 밥을 먹지 않고 뭐 놀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밥을 먹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보조사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보조사는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쓰였습니까? 영희는 영희가 밥을 먹지 않았다 해서 영희를 좀 영희 자체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니까 영희는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영희라는 사람 자체가 먹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로 영희를 한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밥에다가 은을 썼어요. 역시 보조사가 사용됐죠. 아까 처음에는 밥을 이라 했습니다. 근데 밥을 한정을 하려니까 영희가 밥은 안 먹었다. 다른 거는 먹었지만 밥 자체에 요 밥만을 안 먹었다는 의미 보조사 은을 사용해서 밥을 한정을 했죠. 그 다음에 영희가 밥을 먹지는 않았다. 먹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통해서 먹는 행위로 한정을 했죠. 가만 보니까 보조사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썼죠. 영희를 대상을 잡아주려니까 영희 뒤에 보조사를 사용했고
밥을 잡아주려니까 밥 뒤에 은이라는 보조사를 써서 밥을 한정을 했죠. 그 다음에 먹는 행위를 한정을 둘래니까 먹다라는 말에 는이라는 보조사를 써서 그 먹는 행위로 한정을 했죠. 그래서 한정을 하려면 그 한정을 받는 말 뒤에다가 보조사를 써서 영의를 한정을 하고 밥에다가 한정하고 먹는 행위에다가 한정을 해서 의미를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는이라는 것이 참 많이 사용이 돼서 이게 보조사인지 아니면 현재 나타나는 선어말 어민지 아니면 조사인지 이런 게 구별이 안 되죠. 이 시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구별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니 했을 때 먹는은 얘를 수식해서 현재를 나타낼 때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사용됐을 때 는이죠. 이거는 그래서 전성 어미가 돼요. 어간 뒤에 어미가 사용이 됐죠. 관형사형 전성 어미인데 먹는 사람이니까 현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전성 어미라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먹지는 않았다 해서 요게 어간이에요. 어간 뒤에 지라는 어미가 사용이 됐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뒤에 거하고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죠. 어간에 연결어미가 사용이 됐고 먹지는 바로 우리가 조사는요 체언 뒤에 주로 붙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용언 뒤에도 붙는 바로 보조서가 됐죠. 그 다음에 영희는 밥을 안 먹는다. 이거는 체언 뒤에 있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체언 뒤에 붙는 거. 그렇죠. 조사죠. 자, 그 다음에 자, 는이라는 거는 어간과 이거 뒤에 있는 거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죠. 평서형 종결어미예요. 어간과 평서형 종결어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결어미 사이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선어말 어미라 그러죠. 여기서는 어떤 선어말 어미예요? 먹었다는 과거고 먹는다는 현재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는. 그래서 는을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다양한 문법 요소의 학습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교과서 128쪽 바로 여기입니다. 10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에 문법 요소의 역할이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문법 요소의 역할 첫 번째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이게 첫 번째 문법 요소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11번째 줄에 문장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다. 문법 요소의 역할 하나,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법 요소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요 문장 128쪽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다양한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시간과 높임과 부정 표현을 익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 시간, 높임, 부정 표현을 익혀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요거는 아까 했죠. 요 보조사를 사용한다는 거 했죠. 어순을 바꿔서 부정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영이다. 영이가 밥을 먹지 않았다를 어떻게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영이다 하고 뒤에다가 어순을 넣어버렸더니 영이로 한정이 되죠. 또 영이가 먹지 않은 것은 밥이다. 그래서 뒤에다가 또 어순을 넣어서 정확하게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정 표현의 개념과 또 끝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